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점점 초록이 깊어가고 아름다운 색을 더해가는 자연은 나를 이유 없이 유혹합니다. 그리고 깊은 사랑에 빠진 그러나 멀리 떠나 있는 친구가 그리워지는 것처럼 학교가 간절해지지요. 그런데 막상 학교 또 오면 친구들 빼고는 딱히 즐거운 일이 없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죠. 바로 학교가 나의 꿈을 실현할 배움의 전당이지요. 그래서 불편하지만 우리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꼭 등교를 합니다. 자, 오늘은 조금 두뇌를 풀 가동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마도 이 시간 수업 영상을 시청하시면 미술 감상과 비평 선택을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냥 대충 시간만 때우면 될 줄 아는 친구들은 선택에 큰 실수를 한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들은 명품 무한고등학교 멋진 학생들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이 정도면 발바닥 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 그럼 오늘 수업 내용의 핵심 키워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미적 대상에 대한 반응, 즉 미적 대상 분석에 대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품을 감상한 후에 나의 반응을 어떻게 분석하고 명료화할 수 있을까라는 키워드와 그 명료화를 통해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이 두 가지 키워드를 놓고 오늘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미술의 내용과 전혀 좀 다른 접근법으로 접근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이론적인 배경이 설명되므로 따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를 가지고 잘 들으시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다. 그리고 오늘 기본적인 내용이 학습되어야 여러분이 다음 계속되는 미술 감성과 비평을 잘 이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 명심하시고 조곤조곤 들어보시고 또 이해가 안 되면 또 재시청하시고 또 찾아보시고 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작품을 감상한 뒤 자신의 느낌을 명료화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미적 대상을 감상하고 서로의 느낌을 비교하며 자신의 생각을 분석할 수 있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학습할 내용은 교과서 94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게시된 그림과 포트폴리오 양식은 교과서에 다 있습니다. 교과서를 참고하시면서 영상을 시청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자, 첫 그림. 자, 충격이지요. 일본의 구사마 야요이라는 작가의 작품입니다. 제목은 점에 대한 강박이고 사용된 재료는 풍선 오브제, 거울방, 가변 크기. 가변 크기는 상황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1998년도 작품입니다. 이 작가는 일본의 조각가 겸 설치미술가로 1952년 첫 개인전을 개최하고 1957년부터 1972년까지 뉴욕에서 작품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77년 일본으로 돌아온 야요이는 나이 48세부터 현재까지 정신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병원에 쿠사마 스튜디오를 만들어 작품 활동을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인즉슨 10살 때부터 주변에 점이 보이는 정신질환에 시달렸고 이에 대한 방어 기제로 점무늬에 집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 붉은색과 흰 점의 조형물을 전시 공간에 설치하여 감상자가 작품 안에 들어가 직접 작품을 체험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강렬한 붉은색과 흰 점, 유기적 형태의 조형물들을 감상자로 하여금 다양한 반응을 이끌어내게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차근차근 이 작품을 요모조모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작품이 좀 재밌지 않습니까? 우스꽝스럽고. 이 작품은 이영구 작가의 작품입니다. 이영구의 얼굴 추적 001입니다. 합성 수지와 인공 시약, 스테인리스 와이어, 그다음에 아크릴, 알루미늄 플레이트, 기타 등등으로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이영구는 해체주의적 해부학을 중심으로 한 독창적이고 기발한 예술 인상학을 펼치는 작가입니다. 이 작품은 인체 골격의 관상학적 연구에서 기인한 조각 작품으로 작가는 자신의 얼굴을 다양한 표정으로 복제하여 의도적으로 분할시키고 이를 관상학에 근거하여 전혀 새로운 인물들로 재조합하여 독창적인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입체파 화가들이 대상을 관찰하고 분해하여 재조립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는데요. 연관지어 보면 이영구 작가는 입체파 화가들의 작업 방식을 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영구 작가는 이런 종류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작품을 보고 싶으시면 인터넷 검색창에 찾아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만큼의 작품을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천천히 한번 조모조모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작품 어떻습니까? 뭔가 그리기 오고 해서 밑바탕 색을 칠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완성된 작품입니다. 미국의 뉴먼 작가의 작품입니다. 이것을 생면추상화라고 이 앞 시간에 배웠어요. 생면추상화의 대표적인 화가입니다. 1930년대부터 추상 표현주의 양식의 회화를 제작했으나 화가보다는 주로 미술 비평가로 활동을 했습니다. 1948년경 단색의 모노크롬 회화를 제작했는데 커다란 단색 화면의 캔버스를 세로로 가로지르는 지퍼라고 불리는 가는 수직선을 그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이자 누면을 대표하는 양식입니다. 이 작품은 파란색 단색의 모노크롬 회화 형식을 가지고 있으며 가운데 연한 하늘색의 수직선이 있고 구체적인 형상이 없이 색으로만 이루어진 생면 추상으로만 이루어진 작품입니다. 관람자들은 이 작품을 보면서 강한 파란색에서 새로움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모노크롬이란 한 가지 색이나 한 가지 색조로만 가지고 작품을 완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내면 깊이 마음으로 이 작품을 대하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작품을 감상하는 데는요, 직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직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작품 속에 숨어있는 근본 진리를 찾아내는 겁니다. 이 작품 많이 본 듯하지 않습니까? 이 작품은 일본의 나라요시토모라는 작가의 작품입니다. 일본의 현대미술로 제2세대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신세대지요. 그 작품에는 항상 순진해 보이면서 악동 같은 표정의 어린 아이와 강아지나 고양이처럼 귀여운 동물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게 특징입니다. 이 그림 속의 아이는 대부분 눈꼬를 살짝 씻겨 뜨고 입을 삐죽이며 안경맞고 귀엽게 보이지만 자세히 관찰해 보면 반항적이고 때로는 섬뜩하기까지 한 표정의 인상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 네오팝을 대표하는 그 예술은 이른바 오타쿠라고 하는 일본 하이문화 옹호 세대를 배경으로 하였습니다. 그 작품은 순수 미술 형식과 대중문화의 정서를 결합한 특유 복합적인 양상을 보이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타쿠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마니아, 전문가 이런 뜻인데요. 관심 있는 분야의 전문가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작품을 잘 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작품을 잘 보시고 느낀 대로 수행평가 양식에 그 내용을 기입하고 포트폴리오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점 잊지 마시고 그림을 잘 보시고 자기의 느낌을 가감없이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 모든 내용들은 교과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작품은 빕스코브의 작품입니다. 빕스코브는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작품 세계로 주목받고 있는 패션 디자이너이자 설치 미술가, 음악가, 사진가, 그래픽 디자이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창작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멀티 아티스트입니다. 연필 설치 작품은 1915년 헨릭 빕스코프 패션과 예술, 경계를 넘어는 아티스트라는 제목으로 국내에서 열린 전시회에 선보인 작품입니다. 벽을 뚫고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는 수많은 연필은 그 자체만으로도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크게 확대한 연필 모형의 반복은 여러가지 시각적, 정서적 반응을 불러일으키면서 평소에 우리가 보던 연필과는 다른 새로운 느낌을 줍니다. 조형 요소의 확대와 반복, 집합 등 이런 요소들을 활용한 작업 방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점들이 발견되죠? 자, 좀 더 깊이 면밀히 살펴보시고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어떤 조합으로 어떤 순서에 의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잘 보셨어요? 지금까지 살펴본 작품을 중심으로 이 수행평가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써있죠? 위 작품들을 보고 떠오르는 느낌이 무엇인지 적어보고 그러한 느낌이 든 까닭이 무엇인지 친구들과 이야기해보자 그랬는데요. 친구들과 이야기를 못하니까 여러분이 그냥 글로 써주시면 됩니다. 이 양식은 교과서 95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작성을 위해 위 양식을 기본으로 A4 용지에 작성한 후 포트폴리오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차후 포트폴리오 수행평가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꼭 기록하셔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수행평가 중 보고서가 50%입니다. 50% 포트폴리오 작성 평가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수행평가 중 보고서가 바로 포트폴리오 작성 평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귀찮지만 신경 잘 쓰셔서 모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꼬박꼬박 포트폴리오에 누적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는 느낌, 작품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수행평가지도 역시 그 느낌에 대한 요소들을 기록하면 됩니다. 자, 이 다음부터는 그럼 내가 어떻게 명료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그 느낌을 정리해서 남과 그 작품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가? 전달할 수 있는가? 또 소통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교와 묘사를 통한 반응 명료화입니다. 두 작품을 비교하였을 때 비슷하거나 다르게 느껴지는 점은 무엇인가라는 소제목을 달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비슷한 작품 두 가지를 연이어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두 작품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분명하게 명료화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왼쪽 작품은요, 이우환 선생의 작품입니다. 이우환 선생은 제일교포 화가이자 조각가로 일본의 획기적 미술운동인 모노파의 이론과 실천을 주도하며 국제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작가는 1969년 모노파의 대표적인 작가 세키네 노부오를 다룬 평론 존재와 물을 넘어서를 발표하면서 주목받았고요. 1971년에는 평론집 만남을 찾아서를 발표해 한국 미술계에서도 명성을 높이 얻었습니다. 해외에서는 70년대에 점에서 그리고 선에서의 훌륭한 작품들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작품들은 캔버스를 바탕으로 감청색 점을 찍은 작품으로 현대미술 낮 경매에서
19억 원에 낙찰되어 유명해진 작품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캠퍼스 작품 하나에가 19억이랍니다. 캠퍼스에 파란색 물감을 묻힌 붓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붓에 물감이 닿을 때까지 비슷한 형태의 점을 일정하게 찍는 방법으로 세그 강약이 있는 점이 반복되면서 생기는 일정한 리듬감이 특징입니다. 안료 물리적 손길이 시각적 상황으로 바뀌는데 왼쪽에서 굵게 시작되는 점이 오른쪽으로 가면서 점차 색이 옅어지면서 생성과 소멸에 대한 메시지를 표현합니다. 자, 여기서 모노파란 무엇인가? 1960년도부터 약 10년간 일본에서 나타난 미술 경향으로 모노란 물, 즉 물이라는 일본어입니다. 물, 즉 물체,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즉 물체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모노파는 나무, 돌, 점토, 철판, 종이 이런 소재에 이걸 가공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상태로 직접 작품에 제시를 합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제에서 나무를 표현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나무 자체를 직접 작품으로 제시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빠를 것 같습니다. 자, 이해하셨죠? 자, 이게 여러분들은 지금 19억 원짜리 작품을 보고 계십니다. 자, 뭐가 19억 원인지 한번 점 개수가 19개인지 190개인지 190억 개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방금도 물방울 비슷한 그림을 보았는데요. 이제 완벽한 물방울 그림입니다. 김창렬 씨의 작품입니다. 김창렬 씨는요,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이 물방울로 대상을 받고 스타로 부각한 사람입니다. 김창렬 씨는요, 1950년대 추상 표현주의 영향을 받았고 60년대에는 앵포르멜풍우 작품에 몰입합니다. 70년대부터 캠퍼스의 점액 모양의 거대한 물방울을 표현하기 시작하였고요. 1972년 파리의 권위 있는 초대전 살롱 드메의 물방울 작가로 데뷔하였습니다. 이때부터 물방울 작가로 별칭이 붙기 시작합니다. 극사실주의적 필치로 그려내는 그 물방울 작품들은 초기 응집력이 강한 영롱한 물방울에서 최근에는 표면 장력이 좀 느슨해지면서 바탕에 스며들기 직전의 물방울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김창렬의 물방울 작품은 거친 마대천 위에 금방이라도 흘러내릴 것 같은 입체적인 물방울들이 흩뿌려져 있습니다. 불규칙적이고 방울방울 맺혀 있는 물방울에서 경쾌한 리듬감이 느껴지고 물방울이 소멸되는 흔적과 함께 놓여 존재 의미를 더하면서 배경에 스며들어 다른 물방울들과 합쳐지면서 하나가 되는 소멸과 생성이 표현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이 작품 같은 경우는요, 돋보기를 들고 잘 살펴보시면 기기묘묘한 현상들을 볼 수가 있어요. 아마 저런 대한민국 미술전람회에서 원 그림을 볼 기회가 있어가지고요, 자세히 보고 왔습니다.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인간의 표현력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한번 우리들에게 의문을 던져주는 그런 작품 중 하나입니다. 자, 우리는 방금 두 작품을 살펴봤죠. 그러면 두 작품 간에 같으면서 다른 그 미묘한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끌어내야 됩니다. 자, 이 발표지도 그런 형태입니다. 똑같이 여행자라는 그 대상을 표현한 것인데요. 왼쪽 것은 송진수 작가의 작품, 그다음에 오른쪽 것은 권호상 씨의 작품입니다. 표현 방법과 장면이 약간 다르죠. 그러나 같으면서도 다르면서도 같은 내용들로는 비교 분석해서 찾아내야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작가에 대한 노트를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진수는 선 하나로 단순하지만 강한 역동성을 느낄 수 있는 설치 작품을 만드는 작가입니다. 왼쪽 설사로 만든 여행자 작품을 만든 작가입니다. 연필로 그린 것이 아니라 철사로
스케치북이 아니라 허공에 그림을 그리듯 조형작품을 실제의 공간에 제작을 합니다. 그림자까지 섬세하게 작업한 그 작품은 연필로 꼼꼼하게 그려낸 한 폭의 소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작업의 가장 큰 목적은 공간의 드로잉을 표현하는 것으로 공간이 그림처럼 보이게 하는 드로잉의 느낌을 최대한 살리는 것이 그의 작품의 목적입니다. 여행 가방을 끌고 여행을 떠나는 듯 보이는 여자는 가상과 현실의 중간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다음에 오른쪽 작품, 권호상 선생의 작품은 사진과 조각이라는 서로 다른 매체를 혼합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오브제 작업이에요. 대상을 다양한 시점에서 사진도 찍고 그것을 꼴라주하여 입체 조형물을 만드는 작업은 사진 조각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새로운 영역이죠. 사진으로 찍힌 대상의 이미지가 정교하게 재현되면서 표면만 존재하지만 볼륨 있는 입체감처럼 보이게 하는 환영이 만들어집니다. 작가의 이러한 작품은 리얼리티에 대한 문제와 이미지의 재현이라는 주제를 표현하는 동시에 기존의 조각 작품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전환시킵니다. 이 작품은 서핑을 막 끝내고 나온 듯한 남자가 무거운 서핑백을 들고 있다가 잠시 내려놓은 상황을 표현하였는데요. 면과 양감이 있어 왼쪽 송진수 작품과는 서로 대조됩니다. 다시 말하면 둘 다 표현된 양식의 조형 요소를 따져보면 서로 다른 요소로 표현되어 있다. 즉 다른 조형 요소로 표현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로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참 어렵죠? 예, 작품을 보고 분석해서 다른 점과 같은 점, 그리고 그것을 말로 표현해내고 글로 써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명철한 분석력과 냉철한 직관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도전하시면서 수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행편까지 작성하셔야 되겠죠? 예. 선생님 설명을 들었잖아요. 그 설명의 내용을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적어보고 자기의 느낌을 좀 섞어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워하지 마세요. 이 양식은 교과서 96페이지 하단에 예시된 내용입니다. 예시된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여러분 생각도 정리해서 이 양식에 맞추어 함께 기록하시고 포트폴리오 작성을 위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포트폴리오 작성을 위한 자료가 3꼭지가 나갑니다. 3꼭지가 다 완성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 단원은 뭐였냐면 어떤 작품을 보고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 이것을 살펴보는 거예요. 즉 느낌을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느낌을 내가 어떻게 명료할 수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그 느낌을 통해 분석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 분석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재해석할 것인지를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자, 조금 이게 3단계가 마지막입니다. 자, 그럼 작품 설명을 먼저 해드리고 여러분이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작품은 이용백 작가의 작품입니다. 이용백은 한국 특유 정치문화적 쟁점과 인간 내면에 대한 이야기를 다양한 매체를 넘나들며 작업하는 미디어 아트 작가입니다. 그의 작품 세계는 엔젤 솔저, 브로큰 미러, 플라스틱 피쉬, 피에타 등 총 4가지 시리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하나인 엔젤 솔저는 우리 세대의 사회를 대범하고 적나라하게 천사와 군인이라는 대비적인 소재로 표현하였습니다. 이 작품에는 형형색색의 화려한 조화들 속에서 총검을 든 군인이 있습니다. 이는 겉보기에는 화려한 것으로 가득 찬 세상 같지만 동시에 살벌한 전쟁터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분단 현실의 일상적인 평화와 그 속에 내재된 긴장감을 담아냄으로써 한국적인 리얼리티를 가장 잘 표현한 작품으로 평가받습니다. 현실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자기 내면을 통해 그대로 작품에 표현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총을 든 군인이 꽃더미 속에 간간히 보입니다. 자, 찾아보세요. 총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고 여러 가지 손도 보이고, 여러분도 한번 직접 보기를 들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방금 설명했던 내용이 바로 그림 속에서 확인이 되는 장면을 목격하실 겁니다. 그런 후 그림을 한번 재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재해석은요, 자기 관점에서 재해석해 보시면 됩니다. 이목상 선생의 작품인데요, 우리나라 민중미술을 대표하는 작가입니다. 이 이목상 선생은요, 회화, 사진, 영상, 입체, 퍼포먼스, 공공미술, 그리고 미술교육 1위까지 거의 모든 예술 장르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는 작가입니다. 저도 존경했던 작가입니다. 아마 제 학창시절을 돌이켜보면 서슬퍼런 군부 독재, 전두환이 통치하던 시대에 정부의 저항적인 작품들을 선보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투옥되고 작품이 파손되고 고문받고 이런 어려움을 당했던 작가이면서 민주투사이기도 합니다. 그는 사회적 문제를 발굴해서 예술적으로 이슈화하는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대단한 작가입니다. 그는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현실과 역사를 성찰하는 비판적 사실주의를 추구하며 자신의 작품이 내면을 향한 고백에 그치지 않고 공공의 이야기를 다루는 사회적 발언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에서 1980년대 발전하는 우리나라 시대 상황 속에서 어두운 사회의 모습을 회화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네이버나 구글에서 이목산 선생의 작품을 한번 찾아보시면 깜짝 놀랄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그림의 내용 때문에 간첩이라고 빨갱이라고 몰려 맞고 감옥에 가고 막 그랬습니다. 자, 그런 시련을 다 견뎌내면서 세월을 살아오셨죠. 자, 이거 갑자기 웬 도시에 토끼가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덜부덕하고 누워있는 것 같지요? 우여의 상황. 뭐 이런 이상한 일이 다 있어? 뭐 이렇게 바라보겠죠. 이 작품은 호프만 작품입니다. 호프만은 장난감이나 일상의 사물을 거대하게 만들어서 공원이나 길 또는 물 위 등에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공공장소에 전시하는 설치 미술가입니다. 그가 이런 장소를 택한 이유를 예술을 접할 기회가 없었던 대중이 작품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고 내 작품을 통해 공공장소를 변화시키고 싶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작품으로 다루는 주요 소재는 토끼, 개, 하마, 오리 등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2011년 스웨덴 남부 웨레브로우 중앙광장에 설치된 것으로 거인국에서 날아온 토끼 인형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듯 무심하게 광장 바닥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 엄청난 크기의 노란색 토끼 인형의 등장은 단번에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모은 데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래전에 서울 속천 호수 거대한 고무오리 러버덕 기억나십니까? 바로 이 작품이 호프만의 작품입니다. 이 러버덕은 2007년 처음 선보인 것으로 최대 가로 16.5m, 세로 19.2m, 높이 16.5m 크기에 무게도 1톤이 넘습니다. 그동안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오사카, 시드니, 상파울로, 홍콩 등 전 세계 14개 도시를 돌아다니며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까지 왔죠. 특히 대만 가오슝에서는요, 5일간에 50만 명이 와서 관람했고, 홍콩에서는 30일간 전시를 했는데요, 800만 명이 이 오리를 보기 위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발상의 전환이죠. 역발상입니다. 여러분, 이 앞 시간에 발상의 전환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 작품을 통해서 아마 인식할 것 같아요. 자,
분석 활동을 통한 반응 재해석, 수행 평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양식은 교과서 97페이지 하단에 예시된 내용입니다. 예시됐다는 얘기는 거기에 기록지가 잘 써져 있어요. 그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정리해서 이 양식에 맞추어 잘 기록하시고 포트폴리오 작성을 위해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수업 시간에 함께 감상한 예시 작품들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느낌의 변화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내용은 첫 번째, 나의 반응을 명료화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명료한 내용을 중심으로 타인과 작품에 대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가입니다. 두 가지 모두를 충족한 학생은 오늘 수업 목표를 100% 달성한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재시청을 권장해 드립니다. 오늘 수업 중 포트폴리오 작성을 위한 과제가 3가지가 제시되었습니다. 양식과 그림 등 모든 관련 자료들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미술교과서 94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물론 과제 양식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내용을 참고해서 A4에다가 옮겨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법은 직접 필기도구를 사용해서 옮기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컴퓨터에서 워드로 쳐서 해도 됩니다. 방식은 어떤 방식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형편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지금까지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